안녕하세요, 주디양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좋지 않은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려서 죄송스럽고, 오늘의 전할 소식은 파나소닉에서 GX9 GX9죠 새로 출시한 카메라 때문에 제가 그 상세 스펙을 보다가 너무나 어이가 없고 너무나 경악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누군가가 열심히 만들어낸 제품에 대해서 제가 사지도 않았는데 그 물건을 사라 마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그 회사에서 내어놓은 재원을 보고 솔직하게 경악을 금치를 못했어요. 그 회사에서 분명히 그 제품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고 만들었겠지만 과연 그 고민의 노력이 새로 나온 제품의 가격에 그것만큼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이 있었느냐를 곰곰이 따져볼 때 저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 영상은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제품을 사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한 번 더 여러분께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 제품이 아닌 다른 대안은 과연 없을 것인가?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가 쓰고 있는 GX85와 어제 새로 출시된 GX9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GX85와 GX9, GX9 이 두 제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둘 다 파나소닉에서 나왔던 제품이고, 어떻게 보면은 엔트리급 모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모델 다 4K 동영상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모든 스펙은 GX85와 GX9이 같습니다. 다른 게 거의 없을 정도로. 달라진 부분은 크게 세 가지 부분이 다릅니다. 어떤 부분이 달라졌냐면, 일단 총 화소수가 GX9으로 가면서 1600만 화소에서 2000만 화소 이상으로 총 화소수는 분명히 GX9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무려 50% 이상 올라서 거의 90만원 이상을 합니다. 거기에 GX85처럼 1, 2, 3이 기본 번들 렌즈까지 포함을 하게 된다면 100만원이 넘는 가격이 되겠죠. 그럼 지금 현재 GX85가 60에서 70만원 정도니까 그 부분이 다르겠죠. 그리고 다르다는 것 또 한 개 더 있는 거는 배터리가 더 나빠졌다는 거. 이 총 세 가지가 GX85와 GX9에서 가장 크게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총 화소수가 오른 거는 분명히 좋은 영향인 거는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지만 실제로 총 화소수가 올라갔을 때 과연 이 제품의 퀄리티가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총 화소수가 1600만 화소에서 2000만 화소로 올라갔을 때 과연 사진의 품질이 얼마만큼 좋아질 것이냐. 왜냐하면 화소수만 올라간다고 해서 사진의 품질이나 영상의 품질이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화소수가 올라갔으면 이미지 센서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든지, 안 그러면 그 이미지 센서를 조정을 하는 CPU에 해당하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비너스 엔진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달라진 게 전혀 없다라고 지금 현재 재원표 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처리 능력이 똑같은데 화소수가 올라갔다라고 해서 과연 얼마나 더 나아질까요? 여기에서 GX85를 쓰시는 분들의 이 카메라를 쓰는 가장 큰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GX85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4K 동영상 때문에
GX85를 서브 카메라로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처럼 카메라에 초짜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사긴 했죠. 그렇지만 저도 사진을 찍는 것도 좋아하긴 하지만 제 카메라의 지금 사용 용도의 80%는 4K 동영상을 녹화를 합니다. 그럼 4K 동영상을 녹화를 할 때 화소수의 변화에 따라서 화질의 차이가 과연 얼마나 날 거냐 이거예요. 그렇게 좋아진다라고 하더라도 65만원, 70만원 하는 제품이 50% 이상 올라서 100만원 이상을 한다라고 할 때 과연 납득이 될 만한 가격일까? 그게 저는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맨 처음에 GX85를 살 때에도 그런 부분의 문제를 몰랐어요. 원래 카메라를 사면 바디캡하고 렌즈 디캡이 원래 없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다른 카메라를 리뷰하시는 분들 보면 다 바디캡이 있고 렌즈 디캡이 있어요. 근데 GX85는 그 돈도 아끼기 위해서 바디캡도 없고 렌즈 디캡이 없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보관을 하려고 하면 렌즈를 항상 붙여놔야 돼요. 결국은 저는 7달러, 8달러를 들이고 우리나라 애프터마켓에서 바디캡을 구매를 해서 따로 장착을 해서 쓰고 있는데, 과연 하나에서 10개까지 파나소닉이 돈을 얼마를 더 벌고 싶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바디캡도 안 주는 회사가 총 화소수 조금 올려놓고 부품값에, 제품값에 50% 이상을 올린다는 게 과연 말이 될까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오히려 제품의 성능이 떨어졌어요. 첫 번째, 배터리. 지금 현재 GX85는 290장 정도의 사진을 찍는다라고 해요. 자기들이 말한 재원표 상으로는. 근데 GX9은 260장 정도밖에 못 찍는데요. 아니, 제품 가격이 그만이 올라가고 했는데 왜 배터리가 더 나빠져요? 지금 제 카메라 지금 영상에 올려놓겠지만 기존에 290장 찍는 배터리는 모자라서 결국은 더미 배터리를 사서 보조 배터리를 연결을 해서 이렇게 4K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4K 동영상을 제대로 촬영을 하려면 배터리가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되잖아요. 돈은 30만원, 40만원 더 올렸는데 배터리는 더 나쁜 걸 꼽아놔. 그게 말이 돼요? 그리고 그 외에 오축 손떨방 다 돼요. GX85도. 세 번째,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가격이 과연 40만원씩이나 올라갈 만한 값어치가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총 화소수 하나 올라가고 나머지 기능은 다 똑같고 오히려 배터리는 더 나빠졌는데 40만원을 더 내라고 하면은 이해가 될까요? 200만원짜리가 40만원 오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20% 오르기 때문에 과연 사항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65만원, 70만원 하는 제품이 40만원 오른다는 것은 거의 제품의 절반값 50% 이상이 오르는 건데, 그럼 제품도 절반 이상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신제품이라고 출시를 하고 지금 현재 다른 체험단이라고 되어 있으시지만 그분들을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하지만 그 전작인 GX85의 정확한 성능을 알고 그래서 이 제품의 장단점을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은데, 어제 제가 잠시 들어가서 인터넷에서 보니까 다들 좋아졌다라고만 해요. 그리고 GX85와 비교를 하는 게 아니고 GX8이라고 일본 내수용 제품하고 비교를 해요. 그리고 그 가격 대비 얼마만큼 좋아졌는지에 대한 거는 아무런 이야기도 없고, 그분들도 분명히 급하게 기사를 적으시고 하기 때문에 놓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다음에는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과연 여러분들께서는 40만원을 더 주고 GX9을 사시겠어요? 안 그러면 40만원이 싼 GX85로 사시겠어요? 저라면 오히려 그 40만원으로 더 좋은 렌즈를 사서 오히려 선회도를 높이고 좀 더 색 표현감이 더 나은
더 좋은 제품을, 렌즈를 하나 더 구매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총화소수가 높다고 꼭 카메라의 그 성능이 더 뛰어나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 이야기 하잖아요. 결국은 그 총 올라간 화소수만큼 문자가 계속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올라간 화소수만큼 그것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엔진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도 바뀌어야 되는데, 똑같은 비너스 엔진에 제가 얼마나 황당했냐면, GX85를 살 때 파나소닉에서 나왔던 카탈로그 상의 사진이랑 GX9 때 지금 나와 있는 카탈로그 사진이 똑같아요. 그 사진 하나 찍어서 포맷 하나 바꾸는 게 얼마나 돈이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로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 현재 제가 쓰고 있는 GX85가 제품이 못하냐?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저는 제가 쓰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소니 알파 6500보다 저는 제 제품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아껴서 쓰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GX9이라는 제품이 나왔을 때 받는 배신감은 좀 상당히 컸어요.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합리적인 소비를 하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과연 GX9을 꼭 사야 될 만한 값어치가 있는 물건이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꼭 이런 물건을 사야 된다면 조금 전에 제가 말했듯이 GX85에 더 좋은 렌즈를 하나 장착을 해서 쓰시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소비이고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에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조금 흥분을 했는데 좀 제가 사과를 드리고, 하지만 파나소닉이라는 회사를 씹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단 GX9은 좀 씹고 싶어요. 제가 좀 많이 흥분했죠. 흥분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여러분에게 오늘의 이야기 마지막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쓰고 있는 GX85 가격 대비 성능 정말로 좋아요. 30분 40분도 안 돼서 4K 동영상을 찍다가 꺼지는 녀석들을 대비하면 제 카메라는 기본 1시간은 그냥 풀로 돌릴 수 있습니다. 배터리와 SD카드 용량만 허락을 한다면. 그리고 작고 가볍기 때문에 들고 다니기도 쉽고, 이런 좋은 장점이 있는 GX85 대신 새로운 모델이 나왔는데 그 모델이 조금 어이가 없는 그런 스펙이라서 좀 흥분을 했지만, 분명히 파나소닉이라는 회사의 메이커에 좋은 장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파나소닉을 만드는 회사에 그리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로 더 좋은 물건을 만들 수 있고 하면 거기에 합당한 비용을 저희들도 낼 생각이에요. 하지만 요번과 같이 이런 식의 이해가 되지 않는 금액이라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제 입장에서도 구매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놓는 물건, 제품은 좀 더 좋은, 그리고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품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물건을 만든다고 고생하셨던 분들, 그리고 많은 블로그 하시는 분들, 체험단 여러분한테 제 이야기가 좀 많이 좀 기분이 언짢았다면 제가 정중히 사과드리고, 하지만 여러분들도 좀 더 정확하고 좀 심도 있는 내용을 알려주셨으면 해요. 저도 GX80을 살 때 블로그 하시는 분들이나 유튜브 하시는 분들 거를 많이 참고를 해서 저도 샀기 때문에 이렇게 또 만족해서 쓰고 있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적었던 내용이 사실과 조금 달라서 물건을 구매했던 사람이 오히려 반감이 생긴다면 오히려 여러분들도 블로그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장면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좀 더 심도 있는 내용을 적어주시고, 파나소닉은 좀 더 좋은 제품을 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익 남겨야죠. 저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익은 분명히 남겨야 됩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저희에게 물건을 팔았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늘 수요일 한 주일이 이제 절반이 지나갔죠. 절반이 지나갔고, 아마 주말 되면 또 루마 퓨전 튜토리얼을 가지고 뭐 제가 가지고 있는 팁을 가지고 또 여러분을 인사드릴 건데, 이번 주는 토요일부터 해가지고 말로써 떼오는 것 같아서 정말로 제대로 잘 모르는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정말로 죄송하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귀중한 돈을 합리적으로 쓰실 수 있게끔 해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었으니까 오해하지 말으셨으면 합니다. 좋은 루마 퓨전 팁을 가지고 여러분께 인사드릴게요. 오늘 바이바이. But all you did was betray me. You led me to believe you had my heart. Now I see that when life gave you lemons, you just spat them in my face. You broke my heart. This crazy glue fell apart when life got